안녕하세요. 어제 이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했던 부분에서 조금 앞당겨가지고 다시 좀 진행을 할게요. 무조건 트랜잭션이 발생되고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익이 커뮤니티 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스비가 수익 재원으로 보상 재원으로 쓰이지도 않는데도 1년이에요. 자, 이게 2022년 6월 정도였잖아요. 그리고 1차 프로모션이 마감이 되는 하루 전날의 내용이고,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100% 커뮤니티 풀로 이전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고레벨들이 이 당시에 재단에서 발표를 뭔가 추가로 한다는 걸, 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어떠한 것도 주지를 않고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회사라는 거는 주식회사 미디움이다. 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K스테디움 PT인데, K스테디움 PT는 결국에는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그래서 어, 5레벨 이상들이 뭐 자기들이 리더 역할을 못하고 그걸 지켜보자라고 했을 때, 이게 프로모션이 끝나고 나면은 어, 이전을 못한 사람들이 뭐 이후에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는 지금 1차 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3차인가 4차까지 프로모션을 했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인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한 사람의 숫자는 8만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커뮤니티 풀에 뭐 게스비라든가 이런 수익 재원들을 커뮤니티 풀로 다 준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수익 재원들 다 그 당시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상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1년 정도가 되면은 어, 자기들이 투자한 그 코인의 숫자, 뭐 KOK 코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KOK 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수량이, 투자했는 수량만큼은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다 회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예요. 뭐만 가지고서 그 이 당시부터 해가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수량 가지고 받은 거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을 위시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커뮤니티 풀로 옮겼는 사람들이 그 수량이 100% 지금 다 가지고 있느냐? 2년이 지났는데 아닐 거예요. 100%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100%다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유저가 많아지고 디앱이 들어오고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일단은 마이닝풀에서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줍니다. 왜? 그동안 고 레벨들이 많은 보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토큰 공급량이 많았던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레벨들 외에는, 그러니까 5레벨, 6레벨, 한 5레벨도 좀 그럴 거고 6레벨 이상 6, 7, 8레벨들만 등급 수익이 다른 수익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후원 수익, 채굴 수익에 비해 가지고 많았을 거다. 제가 다른 분의 지갑을 좀 확인을 했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뭐 한 40만 명이 넘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후원 수익이 많지 등급 수익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레벨이 뭐 6등급, 6성이라든가
6레벨 이상이 아니었다. 5레벨도 아니었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4레벨인가 뭐 그 정도 4레벨 3레벨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그러한 등급 보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채굴 자산이 커뮤니티 풀로 넘어가요. 채굴 수익도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줄죠. 그러면 회사가 뭐에서 자유로워져요? 채굴 자산은 회사가 언젠가는 드려야 될 빚이었어요. 여기에서 스테이킹이 돼 있는 채굴 자산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스테이킹이죠. 채굴이라는 용어 자체를 여기서는 우리 KOK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채굴이라는 의미는 마인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스테이킹을 해놓은 거는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돌려줄 때 회사가 빚이 있다, 뭐 부채가 있다, 돌려줘야 되는 게 빚이다, 뭐 부채다 이렇게 표현하고 뭐 다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빚이 부채가 완전히 줄어들면서 회사는 자본의 재정의 건전성을 갖 이해하시죠? 네. KOK 플레이가 KOK 플레이라기보다 KOK 재단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법인이잖아요. 그 법인이 자본의 자금의 건전성, 자본의 건전성 뭐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했는데 KOK 재단은 자본금이 얼마예요? 1달러에 한 주예요. 뭔 놈의 자본의 자본금을 가지고 했나요? 여기서는 자본을 가지고서 한 게 아니고 그 전혀 가치가 없는 제로의 가치를 제로 가치라는 게 가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50억개를 발행을 하고 그 중에서 이니셜 마케팅 리워드로 해가지고 30%를 유통량으로 푸는데 그걸 기여도 뭐 기여도에 따라 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 스테이킹 보상, 소개를 하면 리플 보상,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다단계 구조의 어, 저기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기서는 다단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나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다단계 마케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다단계 구조예요. 그리고 다단계 마케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지요. 리퍼럴 마케팅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단계 구조는 맞고 거기에서 등급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갔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유통 공급량이 거래소로 나올 수 있는 게 보상을 받는 게 결국에는 거래소로 나오기 때문에 유통 공급량을 줄여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뭐 그 가치가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등급 보상이 없어져요. 그리고 채굴 자산이 커뮤니티 풀로 넘어가요. 채굴 수익도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줄죠. 그러면 회사가 뭐에서 자유로워져요? 채굴 자산은 회사가 언젠가는 드려야 될 빚이었어요. 빚이 부채가 완전히 줄어들면서 회사는 자본의 재정의 건전성을 갖게 되고 토큰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거기다가 많은 양이 커뮤니티 풀로 들어가서 묶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통량이 줄어들죠. 그런데 유저와 디앱들이 들어오면서 가스비가 발생되는 것. 이게 자연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토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저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이 있어야지
뭐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DF은 일종의 가상 사업자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그 DF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러는데 현 상태에서 없어요. 그거를 또 필터링을 하지요. DF이 자체적으로 소스 코드가 오픈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접근을 아예 할 수 없는 구조인데다가, 그 다음에 뒤에 개발자들은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뭐 그런 D앱을 개발할 만한 능력은 있는데 자본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본도 대어주고, 그 다음에 유저도 공급을 하고, 실제로는 유저가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투자자죠. 뭐 투자자기 때문에 쓸만한 거면은 이용을 하는 거고 이는 거죠. 토큰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1년이면 원금 수량을 뿜는데 가스비가 들어오면서 토큰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스비가 발생이 안 되니까 그 지금 보상받았는 거를 뭐 수익 재원이 실제로는 많은 것들을 언급을 했던 그런 수익 재원을 가지고서 100%를 1년 내에 회수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수익 재원들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특히나 가스비 이런 게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는 가스비를 지급을 하기 위해서 KOK를 사야 된다, 매수를 하는 세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여전히 이 기준으로 해서 거의 만 2년이 흘렀음에도 그 가스비는 여전히 거의 미미할 거예요.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유통량이 묶이면서 유통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토큰의 가치입니다. 이 산수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쉬운 산수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KOK만 보고 지금 실정을 현재의 가격을 봤을 때 KOK는 7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0.03달러도 하회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K스테디움이라고 하는 여기의 가치는 얼마냐? K스타라는 게 0.0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처음에 시초가가 1달러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0.0이면은 얼마나 내려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은 정말 사실은 이런 내용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네요. 제가 최고 리더로서 1100만 개를 보란듯이 여러분들 따라 하시라고 먼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메커니즘이 너무도 이해가 되고 너무도 가슴이 벅차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2022년 6월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K 스테디움이 오픈 베타가 출시가 됐는 시점이 아마 이때쯤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 그 K 스테디움을 개발하고 그 사업 방향, 이 메인넷이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알면은 얼마나 알까? 그 다음에 5레벨 이상 사람들을 그 좀 어떻게 보면은 핀잔처럼 준 내용이, 어, 이 최영규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내일 그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서 뭐 이야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쪽으로 좀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이라도 알까? 사람마다 그 레벨이 높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능력치가 높았던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6레벨이 돼도
완전히 병신 같은 놈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고 심지어는 이 KOK 지갑에서 지갑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거래소로 내보내고 거기에서 어 거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을 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개개인 여기에 커뮤니티 풀로 옮기신 분들, KOK 남아 계셨던 분들 중에서 어 옮길지 말지 이렇게 좀 고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여기에 뭐 그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을 개발하고 사업 계획을 준비를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들이냐. 근데 스스로를 믿고서 K 스테디움 회사를 믿고서 해야 된다는 식의 내용도 나오는 것 같던데, 알고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판단을 할 만한 정보 자체가 아주 거의, 저는 이 상태에서도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뭐 전통적인 사업도 지금 현재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예상을 한 것처럼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어떠한 변수가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자기들이 개발한 상품이, 자식과 같은 이 상품이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제품을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제품이 전혀 내한테는 뭐 필요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맛이 있으니까 이거는 누구나 맛이 있을 거다. 내가 좋아하니까 누구나 좋아할 것이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사업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 시점에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완전하게 오픈이 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할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가 나오지를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거 1100만 개를 넣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가령 10만 불에 10배를 가진 100만 불을 넣었다. 그럼 150만 불이에요. 21만 개예요. 여기에 곱하기 10달러만 돼도 2,000만 불. 200억이에요. 근데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커뮤니티 풀에 있는 이 자금은 어디에 쓰느냐?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뭐 10만 불짜리가 150%를 가지고 나가니까 7달러로, 플랫폼 가격 7달러로 나눠 가지고 가져가면은 2만 1,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니까 200억, 뭐 200억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칩시다. 20억이라고 치더라도 20억 되셨나요? 알고 계시잖아요. D앱을 개발하는 데 씁니다. D앱. 우리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우리의 손으로 개발하는 거예요. 많은 게임 전문가들, 드라마 제작사들, 영화 제작사들 좋은 씬업과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콘텐츠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다 스타트업 기업들이에요.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가 자본을 대줍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그럼 또 이 커뮤니티 풀에 소가 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아, 그 뭐 저기 영화 제작사든 뭐든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하고 D앱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쪽은 지금 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투자하면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또 가격을 흐트릴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투자를 한 커뮤니티 풀에 투자를 한 거를 이제 투자금을 만드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넣는 것은 투자를 한 것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 찾을 수 없는 게 없는데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디파이가 나와요. 물론 디파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은행도 지금 수탁 사업을 합니다. 자, 그 투자가 돼 있는 거를 어떤 사람들의 질문을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소각 효과처럼 그 투자를 한 것들은 묶여버린다고 이야기했는데,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현금으로 줄 거냐. 개발자들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생활비를 또는 개발비를 지급을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금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화지요. 원화로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 그러면은 이게 다시 그 시장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투자가 돼 있는 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뭐 KOK가 가격이 안정이 되면요. 담보로 해가지고, 어, 해당이 되는 금액만큼,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액만큼을 담보를 맡겨놓고서 그걸, 돈을 빌리겠다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KOK는 담보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번다고 하면은, 100억을, 어, 그, 대출 형태로 빌리고자 하면은 100억치를 넣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뭐 160억 정도를 넣든지 200억치를 넣든지 넣어야지 100억은 어치를 줄 거예요. 근데 어 이게 현금으로 그냥 주느냐? 그거 아닐 거예요. 여기서 디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디파이가 아니더라도 어 빌려주는 게 담보로 잡는 게 KOK이고, KOK를 대신해서 빌려주는 거는 다른 류의 코인일 거라고요. 코인이든 토큰이든 가치가 있는 거를, 그걸 빌려가지고 어 현금화해서 주겠다는 건데, 여기서 되게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빌려받는 거 있잖아요. 빌려받는 게 예를 들어서 USDT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가격의 변동성은, 거래소의 가격의 변동성은 그날 하루하루도 다르고 1초도 달라요. 그러면은 이게 100억 원치가 필요해서 100억 원치를 그 다른 코인으로 또는 토큰으로 받아갖고 거래소에 내다 팔아야지 현금화 되는데, 100억 원치를 내다 판다라고 하면은 그 해당 코인, 빌렸는 해당 코인 또는 토큰의 가격이 유통 공급량이 엄청나게 그 거래소에 뿌려지는 거예요. 과다 그 공급이 되는 거죠. 매도 물량으로. 그러면은 이게 빌릴 당시에는 100억 원어치가 됐는데, 그 100억 원어치를 거래소로 내보냈다고 했을 때는 하루 이틀 뭐 하루에 다 판다 하면은 이거는 그거의 한 10분의 1의 가격으로 될 수도 있고, 뭐 5분의 1의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계속 뿌려진다고 생각하면은 이것만 가지고 또 가격을 다운을 시키는데, 다른 그 코인 또는 토큰을 가지고 있는 홀더들이, 그 거래소에 있는 홀더들이 내다가 판다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막 나오니까 자기들도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가격은 더 급속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쩔 거냐?
우리가 여기에 모아뒀던 다오에 모아뒀던 KOK를 담보로 맡기고 100억을 빌려요. 그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장에 토큰 안 풀리죠? 성공하면은 다시 100억 넣고 토큰 회수해 오면 그만이고요. 성공하지 못하면 또는 토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담보조로 맡긴 토큰을 더 예탁하면 되는 거고요. 이해돼서 자, 제가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7억 개다. 7억 개인데 0.0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0을 두 개를 일단 빼보면은 7억에서 700만 개 정도에 곱하기 2니까 1,400만 불. 한 그 1,400만 불이니까 한 2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억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200억 다를 넣어야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에 이게 페이스타라는 게 담보물로 맡겨놓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케이스타라는 거나 아니면 KOK라는 게 워낙에 가격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러니까 매수세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담보물로 잡아줄지도 몰라요. 안 잡아줄 것 같아요. 이 가치가 없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 이야기 논리대로 이야기하면은 100억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수익이 나와가지고 100억 원치를 일단은 갚을 만큼 그 결과가 나왔다. 그럼 100억 원치를 돌려주고 담보로 잡혀있던 거를 풀어가지고 K스타를 한 개도 안 내보낼 수 있다. 거래소로. 근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너무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100%가 아니고 200%를 갖다 맡겨야 된다. 그러면 다 잡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 100억 원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떨어지고 하면은 더 넣어야 되는데 더 넣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담보를 잡아줬던 쪽에서는 최소한의 그 손실금이라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 200억 원치 7억 개를 다 내다 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내다 팔았는데 그 가격이 워낙에 공급량이 그 매도 물량이 많아지니까 0.02 하던 게 0.000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억 원이라는 게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었는들 뭐 하겠어요? 가격이 그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담보를 잡았던 사람이 담보를 매각을 해가지고 매도를 해가지고 내가 현금화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최소한의 손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생각을 안 하나요? 되세요? 그러면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업 개발자들은 우리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 돈을 조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쉽지 않아요. 돈을 조달받았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 이제 개발을 했어요. 컨텐츠를, 디앱을 써줄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플랫폼에 갖다 얹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플랫폼에 갖다 얹으면 여러분들 써요, 안 써요? 써요. 왜 써요? 여러분들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디앱이 투자했는 쪽에서 여기 플랫폼에 그 디앱을 올리면은 이제 사용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용자가 이때도 이 사람은 생각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뭐 80만이든 100만이든 또는 커뮤니티 폴로 이 당시에 3분의 1 정도가 옮기고 나머지는 옮기지 않았다라고. 근데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됐을 뿐이지, 실제로 그 뭐 100만 명 중에서
3분의 1이면 33만 명 정도가 옮겨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2년이 지난 현재에도 8만 명이다. 8만 명 중에서 여기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앱, 그 K-스테디움의 앱을 깔아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사람조차도 몇 명 정도가 될까? 그거를 생각하면은 답이 없죠. 앞뒤가 맞지 않죠.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벤츠 탈 수는 없잖아요. 예?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제 앱이 개발이 돼가지고 나온 게 제너 드래곤 게임이다. 그러면은 뭐 60, 70, 80대 되시는 분들이 그 제너 드래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현대 자동차 다니는 사람이 벤츠 몰고 다닐 수 없지 않느냐 이런 표현으로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대 자동차를 다니는 사람들, 뭐, 옛날에 저는 대우 그 그룹사를 다녔기 때문에 대리 달 때까지, 제가 새로운 차만 세 대를 그 대우차를 산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토익 점수, 토플 점수가 얼마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했던 업무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어, 저기 그 자동차를 몇 대를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그 대리 진급자들은 1년에 다섯 대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다섯 대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폭을 한 세 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한 집에 차가 한 대 있는 경우보다는 두 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근할 때는 벤츠 몰고 안 가고 뭐 제일 싼 그런 차를 현대차 하나를 사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뭐 제노 드래곤이 나왔으면 제노 드래곤을 우리가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써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재미가 있으면은 그 게임을 즐기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트랜잭션이 좀 일어날 거고 가스비가 발생이 될 거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앱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어 제너 들어가는 게임을 또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를 생각하면은 지금 상황 현재 뭐 이 당시에는 뭐 해봐야 뭐 만 명이나 되겠어요. 몇천 명?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을까? 1차가 좀 그래도 제일 많지 않았을까? 2, 3차, 4차 뭐 4차까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결국에 지금 인원은 한 8만 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우린 자본이 있다. 두 번째, 충성 유저가 있다. 세 번째, 세계 최고 속도의 기술가죠. 이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자본이 있다. 그다음에 최고 속도의 저게 있다. 충성 유저가 있다. 근데 하나하나씩 다 따져볼게요. 자본이 있다. 실업계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두개 떼고 그러면은 한 1,400만 불이라고 이야기했죠. 1,400만 불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식으로 그 담보를 맡기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전부 다 사라질 수 있고 그 가치는 엄청 또 떨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충성 유저. 충성 유저라고 이야기하는 게 투자자들을 언급을 하면은 8만 명. 8만 명 중에 실제로 그 유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투자자였는데 이 사람들을 뭐 충성 유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 유저들이 8만 명이 움직인다고 한들 그 자체적으로 돌아봐야 얼마의 수익이 나겠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8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될 거냐. 저는 1,000명도 안 될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면은 그것도 일단은 뭐
별 의미가 없고, 마지막으로 최고 속도의 블록체인 트랜잭션 속도지요. 근데 이거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 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 파트너가 어, 그, 이 게임에 들어가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걸 다 따졌을 때는 근데 그거는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뭐 듣긴 들었는데 그거를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상관없이 근데 속도만 빠르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메인넷을 운영하는 데가 가치가 없느냐? 이더리움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시피 초당 한 20건 정도가 트랜잭션이 가능하다. 20TPS. 근데 15,000TPS 짜리가 있다 손 치고 뭐 그렇다 손 쳐도 이게 속도만 빨라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나가지고 그 가치가 지금 생겨 있느냐. 근데 이더리움은 20TPS 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까지 얼마나 그 가치가 올라가 있는지. 그거는 심지어 어, 현물 ETF로 미국에서 승인까지 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비교 대상이 안 되죠. 뭐, 속도가 빨라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다. 하고 있어요. 이 블록체인 사업 말고도 여타 사업도요. 돈과 자본과 유저만 있으면 세상에 못할 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못할 사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현 시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건 드라마틱한 거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산수예요. 산수. 드라마틱 기적도 아니고 산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죠. 경험하고 다 느끼고 있고 다 아는 사실이 현 시점이에요. 현 시점에서 모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 선순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희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또 고레벨자들은요. 회사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셨어요. 5레벨 이상들은. 그 기득권, 채굴 자산에 있는 거예요. 채굴 자산은 고기득권, 그러니까 고레벨들 기득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도 그렇게 3월 달까지만 해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5선 가야 된다. VIP 계정 VIP를 이용해서라도 5선 가라.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레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등급 수익도 없어지고. 그건 뭐예요? 꽝 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레벨을 가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고레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레벨을 올리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레벨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모으는지 이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했나? 다른 데서 이야기했나? 뭐, 한, 2일 만에도 3레벨 간 사람이 있다.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랬을 거다. 일주일 만에 3레벨 간 사람들이 2명이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일단은 이 사업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먼저 스태킹을 하게 만들고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300불이라도 스태킹을 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니는 보여주기 위해서 1500불짜리로 올려라. 올려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거 정말 단순해요. 그냥 콘텐츠 사업이다. 콘텐츠가 K 콘텐츠를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K 콘텐츠는 하나도 올라온 게 없어요.
하나도 올라온 거는 있지만은 그게 그 볼만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가치가 없는 그런 콘텐츠만 올려놓고 뼈대만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고레벨들이 한 게 뭐 있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영상을 통해서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디스플레이 시켰던 그 내용들이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나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나 다 똑같은데 실제로 발로 뛰고 사람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가치가 올라오는 거는 그 나머지 사람들이 신규로 새로 그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KOK를 거래소에서 사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생긴 거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한 일의 역할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 하면은 후원 수익, 그러니까 직추천 또는 한 레벨, 어, 그러니까 1대 2대라고 했을 때 2대에 해당이 되는 정도, 그 정도의 사람들을 설명을 하러 가고 그 사업을 설명을 하고 이런 내용을 했는 정도, 그것 말고는 이 사람들이 고레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어떻게 보면은 그 리저너블하게 이유합당하게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은 그 정도의 후원 수익까지, 그다음에 자기가 스테이킹 한 거에 대한 스테이킹 리워드로 받았는 정도, 그것 말고는 이 사람들이 받아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다단계 이야기하는 게요. 다단계 구조로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는 무조건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해지를 하지 않는 한 사실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채굴 수익을 위한 거였어요. 맞죠? 근데 그것을 나의 커뮤니티 풀의 자본으로 1.5배로 증가시켜준다. 그리고 여기서 영속적인 이 메인넷이 존속하는 한, 회사가 존속하는 한 영원한 인쇄소득을 보장해준다. 그것도 가치가 오른 토큰을 수량으로. 인쇄소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매일같이 어떻게 소득이 계속 올라오는 거를 뭐 인쇄소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보상을 이자를 받고 수익을 뭐 배분을 해가 받는다는 건 지금까지는 재원 자체가 인플레이션이었고, 그 수량은 처음에는 뭐 이 사람 이야기하는 대로 보면은 1년 뭐 아니면 150일, 200일, 뭐 1년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갔는데, 그 보상률 또는 interest rate이라 해가지고 이자율 뭐 이렇게 따졌을 때 초창기에 숫자가 적었을 때는 그만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게 그렇게 받아서 치더라도 그 가치가 지금 올라가 있냐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우리 KOK가 지금 0.002다. 뭐 그러면 0.02나 0.002나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게 가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모든 것들이 셋업이 되어 가지고 인쇄소득과 같은 것까지도 바랄 수 있다. 뭐 펜션처럼 연금처럼도 받을 수 있다. 하수분 같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가치가 있는 어, 그 정도의 그 케이스타가 됐느냐. 여기에서 발행을 하는 여기에 K스테디움, 실제로는 커뮤니티 풀로 옮겼지만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 가지고 K스테디움에 속했다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받았던 뭐 NST부터 해가지고 로위 뭐 그다음에 K스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의 가치가 지금 있냐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우리들을 위한 혜택이에요. 우물쭈물 관망 신중히 결국엔 자기 발등을 찍게 됩니다. 물론 본인의 판단이에요. 본인의 판단입니다만은
일부 옮기지 않는 분들이 저한테 자꾸 전화가 와요. 전 하루에도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으면요, 아, 최고직급자 꼴값 떠네. 배불렀네. 파트 최고 직급자라고 하는데 최고 직급자가 아니고 최고 그냥 보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보기를 뭐같이 보는구나. 이 소리가 계속 나와서 전화를 받아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전화를 받다 보면 하루 종일 일을 못해요. 근데 최근에 걸려온 전화들은 대부분 그런 전화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뭐죠? 리더한테 못 들었나요? 리더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본인이 잘 모르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으려고 파트너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겁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고레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뭐, 5, 6, 7, 가온누리의 강영대라는 사람,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 라인에 계셨던 분이, 그 사람도 잘 모른대요. 실제로 레벨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레벨이 아는 정도, 정보, 아는 정도, 이런 것들이 비례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 사람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K스테디움이라는 데에서 이 사람한테 모든 정보를 다 유기적으로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다 아느냐?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별개예요. 이 사람은 커뮤니티 풀의 하나의 SO고 SOM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SOM으로 해가지고 노드를 운영하니까 SO가 된 거고. 그렇다고 투자 회사에 있는 사람이 K스테디움을 전반적으로 다 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여기에서 사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설명을 하면 안 되죠. K스테디움의 메인넷을 운영하는 쪽에서 나와야죠. 저는 정말 이런 리더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의 정책에 무조건 따라라?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의 정책조차도 무조건 따르라 하면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을 하는데 함에 있어 가지고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옮기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천백만 개를 옮겼는데 50만 개인가 리워드를 받은 것도 보상을 받은 것도 다시 잡아넣었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00만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봤는데 1100만 개가 이 당시에 넣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기준으로 해 갖고 제가 어 2020년 66,000 몇백 개를 그러니까 하루에 한 93,000개 정도를 받은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때 날짜 기준 이때 이 설명회가 있던 이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개월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20개월 동안을 나누기를 1100만 개를 나누기 20을 하고 그거를 또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8,000개 정도가 되는데 몇 개월을 빼더라 하루에 한 2만 개씩을 이 사람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때 몇 개를 받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0 몇 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들어갔던 그 스테이킹 그거는 전체가 자산이 제 스테이킹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는 그렇지만은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한 6만 불, 7만 불 정도가 됐다라고 치면은 그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1레벨이었고 그때 한 30 몇 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18,000개 이렇게 그게 인제 아 대충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저는
한 2만 개 이상은 받았지 않았을까? 한 몇만 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사람이 한 개도 쓰지 않고서 그 1100만 개가 됐을까? 그 큰 집에 뭐 TV에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집을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은 가지고만 했을까? 그러면은 그 전에 팔았고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이 보상받은 거에서 이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 정도는 자기가 팔든지 하고 50%는 재스태킹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하지 않으면은 200% 제한에 걸려 가지고 더 이상 받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다 계산을 했을 때 1100만 개라는 걸 계산을 하면은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숫자를 받았을 거예요, 하루에. 그거를 비교하면은 우리는 누구만 좋은 짓 해 줬느냐? 이런 사람들만 좋은 짓 해준 거예요. 기여도 컨트리뷰션 없는데 우리 끝까지 받아갈 이유가 없는데 받아간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정책이 플랫폼 전체의 이익과 앞으로의 비전에, 우리의 비전에 부합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요? 가진 게 없는데, 정보가 없는데. 아까 5레벨 이상들 깠잖아요. 까는 식의 이야기인데 결국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만큼 뭐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었는지 어떤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옮겨가는 자산 이전 여기 100% 이동 프로모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알고 있을 거, 그 개개인이 자산 이전을 하는 사람이 정보를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또 내일 저녁 12시까지 한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또 너무 폭주를 해서 요번에 다 혜택 주고 다음에 또 할지 안 할지, 또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하고 똑같은 식의 프로모션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먼저 한 사람들,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몇 차까지 갔지요. 1차로 끝난 게 아니지요. 이런 얘기죠. 아, 지금은 1.5배를 주는데 왜 송가명 프런트 얘기 믿고서 먼저 커뮤니티 푼 사람들한테는 왜 마일리지도 안 주고 가산수당도 안 주냐? 그냥 말 듣고 한 사람들 손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저한테 와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분들은 지금껏 커뮤니티 풀에서 이익을 봤죠. 저는 리워드 나온 거 도로 다 넣었어요. 거의 50만 개를요.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리워드 받은 거를 빼지 않고, 지금 빼지는 못하지만 도로 다 넣어버렸어요. 다 리워드 받았잖아요. 그리고 먼저 넣었기 때문에 지금 2배로 나오는 보상을 어제부터 계속 받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리워드 받았다는 거를 다시 잡아넣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다 잡아놓고 나니까 또 리워드는 제로예요. 다 들어가는 만큼은 그냥 자산이 그냥 물려버렸다는 거고, 받았는 거를 다시 또 넣는다. 더 많은 게 나올 거다. 이게 KOK에서 했던 복리라고 이야기는 재스태킹이지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상을 받았는 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노드 운영비부터 해가지고 그 운영하는 사람들 아마 월급도 줄 거예요.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 사람이 뭐 백만장자라고 요즘 이야기하지 않지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운영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옛날에 27년간 그, 뭐, 건축 관련된 뭐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얼만큼을 돈을 벌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1100만 개를 제외하고 그 비트 이더로 교환을 해주는 그 시점에 얼만큼의 비트 이더를 교환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훨씬 더 큰
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세요. 회사 지분을 많이 가졌어요. 그렇게 추가도 하고 뭐 지분을 많이 가졌는데 이 당시에 한 방에 1억 개라도 모였을까? KOK가 1억 개면은 7억 불이에요. 그죠? 그 7달러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어,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어 버렸네. 회사가 우리를 착취한다거나 희생시킨다거나 이용한다든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회사와 우리는 동등한 존재예요. 우리를 안고 가고 품고 가야 됩니다. 회사가 품고 안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생태계에서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가치를 만든 우리가 써주지 않으면은 KOK 재단 뭐 K스테디움 PT 저리 가라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근데 누가 누구를 안고 가요? 웃기 삭는 소리죠. 역으로 이야기를 해야죠. 안 그래요? 그네들이 그러니까 메인넷을 출시를 해놨는 데가 사람이 없고 사람이 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안고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어, 생태계를 구성을 한 그런 사람들, 투자자들, 그 다음에 이용자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도움을 주면 좋지. 거꾸로 뭐 안고 간다 이런 표현상으로 따지더라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고 가는 거지 회사가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있어요. 국내에서도 알려진 사람들도 아니에요. 쭉 해봐야 뭐 그 K 대학 뭐 대전에 있는 거기에 석사 출신 그 나머지 사람 뭐 석사가 몇 명 있다 손 치고 박사가 몇 명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삼성이나 LG나 뭐 유수기업에 비교를 하면은 세 발의 피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와 뭐 별반 차이가 있어요. 제 딸도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석사 뭐 졸업하고 그 저기 논문 통과하면은 석사 학위 받는 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다만 충성스러운 유저는 그렇게 하되 그렇지 않은 유저는 요번에 많이 나가주세요 하는 정책. 아주 그 안 좋은 말을 했죠. 충성스럽게 그 뭐 충성 유저가 아니고 여기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 주셔요. 이런 생태계에 객관적인 데이터만이라도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무료 리퍼럴이에요. 우리 앱에, 우리 그 저기 메인넷에 사람이 여기에 그 회원으로 그러니까 정식으로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유저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요. 나가버리면 어떡해요?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런 게 이게 도대체 뭔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K스테디움에서 그 저기 K스테디움이 아니고 커뮤니티 풀에 한 8만 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한 9천 명 정도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나가줘야 돼요. 활동 안 할 거예요.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정도의 그 지식이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KOK를 올바로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 인생에 우리들 인생에 정말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KOK를 제대로 알고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거나 안 보시더라도 띄엄띄엄 보시더라도 그리고
80만 명이라고 하면 80만 명 중에 79만 명 이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5레벨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자기가 계속 재스태킹을 하고 매도를 하지 않고 가치가 상승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거래소로 내보내지 않은 사람, 한 번이라도 거래를 해본 사람, 이렇게 따졌을 때 정말 극히 적은 숫자일 거예요. 18만 5천 명 정도가 이더스캔 상으로 보면은 홀드라고 되어 있어요. 한 18만 5천 명이 KOK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18만 5천 명 중에 KOK에 투자를 해서 KOK에 스태킹을 해서 리워드를 가지고 그거를 거래소로 내보내 가지고 거기에 보유를 하고 있는 홀드에 속해 있는 사람 숫자 어떻게 보면은 18만 5천 명 중에 10%나 될까 싶어요.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만 해도 18,500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은 내보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바보예요. 거래소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작년 9월 23일인가 뭐 12만 8천 개 정도를 바이비트로 내보낸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운영사라는 데서 책임을 져야 돼요. 12만 8천 개를 보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해지를 해가지고 내 지갑에서 거래소로 내보내는 중인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어떤 기술력을 가진 운영사가 이거를 했는지, KOK의 운영사가 누구였는지, K스테디움을 개발한 데가 어디였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럼 답 나왔잖아요. 거기를 믿으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거기에서 만든 정책 또는 뭐 초창기 정책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재단에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 상태, 현 상황을 이때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로 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보면은 미드 2022년 2023년 2월 달 거 그때 K 스테디움이라는 이 메인넷이 갓난아기 라고 거기에 K 스테디움 PT의 대표이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장의 시기에 거의 완성이라는 표현까지도 했나, 뭐, 앞에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갓난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K 스테디움이라는 게, 뭐, 인큐베이터, 병원에 있는 인큐베이터로 치면은 설비조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고 봐요. 건물만 지어놨다라고 봐요. 거기에, 애를, 갓난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퍼실리티, 설비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는 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건물을 지을 거니까 니들이 돈을 여기다가 넣고 거기에서 건물 지어가지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그 가치가 내 자산을 찾지를 못하고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후에 받는 걸로 해서 뭐 인쇄소득, 뭐 펜션처럼 그 연금처럼 계속 받을 수도 있고 하수분처럼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하고 있어요. KOK를 믿지 마시고요. KOK를 선택한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주세요. 이런 그 표현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KOK라는 그 자체도 모르는데 내 자신을 믿어라. 뭘 근거로?
앞으로 제가 8레벨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날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어떤 자격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될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 많이 만날 기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남은 생을 이 KOK가 월드와이즈한 제 목숨을 걸어서 저 처음에 이런 사명감 없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려고 시작했던 거예요.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얼굴 내밀고 라이브를 찍었고요. 근데 지금은 반드시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근데 희생이 아니에요.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떠한 것을 몸으로 막아내서라도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라도 이 사업 부를 창출하는 구조가 돼 있어요. 어떠한 것을 몸으로 막아내서라도 이 사업을 완성시키고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서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들하고 항상 호흡을 같이 할 거고요. 뜻을 같이 할 거고 행동을 같이 할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개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자체도 표현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범죄를 이미 저질러 놨다. 그런데 이거를 시간이 지나가지고 뭔가 변신을 해가지고 덮어놨다라고 해가지고 범죄 사실이 감춰지고 없어지느냐. 결과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KOK가 여전히 7달러가 되고 5달러가 돼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법적인 대응도 하지 않지요. 그러면은 범죄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서 그거를 추궁을 할 수 있는 거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벌을 받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근거는 뭐냐? 과거의 기록물이에요. 과거의 기록물에서 지금과 같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딴 것보다는 실제로 그 상태에서 이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상주를 하면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근데 이 회사라는 쪽에서 그 메인넷을 개발을 하고 어떤 비전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립을 100% 했느냐. 근데 일반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신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를 답변을 맞다라고 하는 경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수준에서 들었을 때는 이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쏘가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 그다음에 말이라는 거는 어 이것 갖다 붙이고 저것 갖다 붙이는데 하나하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제대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전체를 그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럴싸하지요. 내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런데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고 또 끌고 오고 그리고 그만한 능력도 안 되는 데를 그만한 정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는
회사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기준을 그 사람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모르니까 저 사람은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벌은 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 뭔가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지금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사기다. 사기는 사실은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고 그거를 그 사람이 가져갔을 경우에는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주가가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고거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뭔가 이득을 주고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은 범죄가 성립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스태킹을 했어요. 스태킹을 했는 거를 옮기래요. 옮기지 않는 그러니까 5 레벨 이상들이 그런 리더들이 어 다음 날 있을 뭐 그 재단 이사장의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늦어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자산 이전을 못 해 가지고 50% 프로모션을 못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를 책임을 좀 통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없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계속 옮기라는 거잖아요. 그 그 일을 온라인, 오프라인 토탈 해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하고 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먼저 이런 설명을 하고 거기에 운영진에 있는 인제 자산 이전을 해줄 줄 아는 그 그런 사람들이 동행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산 이전 절차를 밟아 갖고 옮겨간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많다는 게 다 합쳐 가지고 이제 몇 몇 명이냐? 8만 명이라는 거죠. 2 년에 걸쳐 가지고. 근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던 자산 그 개수를 15,000 개로 옮겼으면 15,000 개를 찾아와야 되잖아요. 지금쯤은 2 년이 지났으니까 찾아와야 되는데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지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적었으니까. 보상 재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을 몇 개를 발행해 놔 놓고 그거보다 적으니까 100%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그런 하잖아요. 만 개 예를 들어서 3천만 개를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해 놔 놓고 3천만 개를 3천만 개 미만이면은 1년 지나면은 그 3천만 개가 다 보상으로 떨어져 버릴 거니까 100%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가 되면은 3천만 개를 보상으로 풀겠다라고 줘 놨는데 다른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1억 개가 들어가 버리면은 3천만 개를 가지고서 3천만 개의 그 보상 재원을 가지고서 1억 개가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3분의 1 정도를 갖게 되는 거죠. 1억 개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00 개, 어떤 사람은 100,000 개, 뭐 1,000,000 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30%에 해당이 되는 정도만 그 사람들이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도 70%가 여전히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억 개, 1억 개의 보상 재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1억 개 중에서 1억 개가 있는데 7억 개가 여기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그럼 7억 개잖아요. 7분의 1 만큼을 이 사람들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 년에.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KOK 플레이는 계속적으로 3.8%, 월 3.8% 니까 1년 정도 되면은 한 40% 넘게 받잖아요. 근데 재원이 거기는 딱
그만큼밖에 안 되니까 여기보다 낮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들끼리 해가지고 뭐 여기 KOK에서 빼갖고 갔는지 어디에서 빼갖고 갔는지 여기서 빼갖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2%에서 6%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해가지고 1억 5천만 개를 갖다 보상을 준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 가졌죠. 1억 5천만 개를 6개월간 한다 손 치더라도 7억 개예요. 뭐 그 당시는 한 4억 개다라고 치도 또 그만큼 못 받아가요. 그러면 현재 상태로 놓고만 봤을 때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잡아 넣으면은 추가로 그 기존에 들어갔던 거에 추가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거에 그 SOP라는 거는 1대1로 받는데 50% 삭감을 해놨어요. 그럼 보상도 또 50% 삭감이 되는 거예요. 잡아 넣으면은 잡아 넣는 만큼 50% 삭감이 돼가지고 내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은 그 늘어나는 거를 또 어떤 식으로든 n분의 1을 해가지고 또 나눠줘요. 결국에는 제가 1억 개 정도의 보상이라고 하면 뭐 실제로는 8천만 개잖아요. 그런데 8천만 개 중에서 또 4천만 개는 신규를 위해서 주니까 4천만 개를 가지고서 보상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4천만 개를 7억 개에 해당이 되는 그 절반이라 그래도 3억 5천 개잖아요. 3억 5천만 개를 3억 5천만 개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뭐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4개다. 그러면 10분의 1만큼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넣어놨던 거에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 받는 게 10분의 1을 받으니까 10분의 1을 10분의 1씩 받는다고 치면은 10년이 내가 넣는 거를 찾는 데만 1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들어간 사람들. 모든 게, 아, 자기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얼굴 내놔놓고 라이브로 방송을 한다고. 이런 내용 절대로 지우지 마세요. 내리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그 생태계라고 하는 거, 뭐 토큰 이코노미를 실현을 하는 데에 8만 명이라고 해도 적은데 거기에 실제로 이 가치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지불 수단으로 하든 거래소로 내보내든 뭐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 일단은 어, 그 투자한 사람을 누군가가 소개를 해가지고 그거를 도와줄 사람이 일단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앱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떠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차트화 해가지고 또는 서술식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인스톨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할 만한 사람이 없죠. 그러면 누군가를 소개를 해가지고 4천만 개의 재원을 만들어 놨는 리플을 해요. 소개를 하는 사람이 얼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천만 개가 기준이 뭐냐? 역시나 스테이킹하고 똑같은 어, 얼만큼을 넣는 거에 지분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POS에 해당이 되는 D를 붙이든 D에 I를 붙이든 상관없이 POI나 POS나 지분에 대한 부분만큼을 가져가는 게 기본이 70%예요. 위임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30%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얼만큼 잡아놓느냐, 투자를 했느냐,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수가 얼마가 됐든 그게 거래소에서 내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많이 받으면 뭐해요? 쓸데기 없는 건 뭐 에어드랍? 에어드랍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드랍은 홍보용이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그냥 자유낙하 해주는 거예요. G본들 그게 상장이 돼 있느냐? 어느 세월에 홍보만 해주고 거기에 그 에어드랍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내 정보를 주고 거기에 가입이 돼 있어야지만 되는 거니까 걔들은 케어페이처럼 하나의 가치도 없는 거를 주고 사람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사용 용도가 생기면은 일단은 가치가 그 거래소에 상장이 된과 동시에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한 개라도 사면은 그게 일단은 거기에 가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뭐 에어드랍 아무리 준들 그게 사람이 쓰는 사람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상장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꽝이지요. 2년이 지났는데 디앱이라고는 한 개 올라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그 음성 파일 그 한번 읽어 드렸고 또 듣게도 해 드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디앱이 디앱을 뭐 시답 짜는 것들이라도 좀 가지고 들어와라. 술만 처먹지 말고 입 트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입 트는 거예요. 또 이 희망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한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죠. 옮기게 했는데 옮겨 가지고 수학까지 해가지고 다른 기축통합까지 만들어놨고 뭐 덱스 그 다음에 CX 다 상장을 해놨는데 가치는 없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트랜잭션 예습이 계속 그 저기 뭐 없죠. 이 수익 재원이라고는 오로지 인플레이션 발행했는 거 그거밖에 없죠. 하루의 거래량, 거래 대금 뭐 한 1만 불에서 3만 불. 이제는 아실만도 그때 됐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은 적어도 뭘 해야 돼요? 개습이 나왔는 거 한번 보자. 니들 수익 재원 냈는 거 얼마인지 한번 보자. 공개해야죠. 2년이 지났는데 그 회사 19년도 제로 20년도 3,840만 원, 21년도 160억, 2022년도 170 몇 억. 그런 것처럼 보여달라고 해야죠. 수익이 얼마 났는지 봐야죠. 왜 그런 거 한 번도 투명하게 모든 거 한다면서요. 한 번도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치를 보면은 한숨이 나오겠어요? 그 뭐고 함성이 나오겠어요? 좋아서 이상입니다.